예,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국회 기록물 관리는 도서관 산하의 기록 보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들, 이제 300분의 헌법기관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그 다음에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당 또는 교수단체의 그런 기록물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모아서 입법부 전반적인 어떤 의정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아니,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해당 그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여야가 합의된 것은 아니죠. 예. 여야 합의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기록원장이 차관급이 되네요. 예, 차관급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지금 국회 기록원 말고 국가기록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록원은 직급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실장급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국회 기록원 원장이 훨씬 더 그 직급이 높네요. 예, 좀 국회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 그리고 이거 잠깐만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인원도 30에서 70명으로 늘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엄청나고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을 조금 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꼭 이렇게 그 소속을 바꾸고 그리고 또 원장을 그렇게 직급을 높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분명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뭐 다른 의견을 내는 분도 있지만 형벌 불소급 문제가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이게 범죄인데 그때는 법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해서 그래서 처벌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그 사후에 규정된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그 당시는 처벌하지 못했지만 사후에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자 이게 형벌 잠깐만 얘기 들어 절차법이건 어떤 건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예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형법 불소급 원칙과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지금 전문위원도 논의가 필요하다 봤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정안의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네, 토론하실 박기태 의원님.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통과했던 법들인데 사실은 지금 국회 기록원법 같은 경우는 전혀 급한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내용 중에 보시면 국회의원 교섭단체 정당 기록물을 국회 기록원에서 수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정당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겠다는 게 이게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사무처, 국회 사무처에 다 소속된 정도의 기관이지 이렇게 차관급으로 국회 기록원을 독립시켜가지고 한 나라들이 없더라고요. 국회 사무처 스스로 확인을 한 자료에도. 지금의 기록 보존소 기능이면 충분하고 그 기능에서 인력이 조금 모자라면 보완하면 되는 거지. 약 30명 정도 인력을 70명으로 늘려가지고 예산을 40몇 억을 더 증가시키고 이렇게 차관급 자리를 만들고 국회에서 정부의 실국장급 자리 하나 늘리는 것도 얼마나 엄격하게 봅니까? 국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운영위에서 논의하고
오늘 저녁에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만큼 급한 건가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의 증감법 내용을 보시면 다른 부분은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부분이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데 그 고발 대상으로 원래는 고발할 수 없었던 대상에 대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 고발을 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절차에 관한 법도 그 절차가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당연히 헌법상의 형법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고발해가지고 기소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회의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어떤 고발을 논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회의장이 고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고발을 한 이후에 2개월 정도의 수사가 종료가 안 되면 그 수사기관이 국회 와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논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수사기관을 제대로 안 지키면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을 지휘해가지고 수사 지휘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법사위원님들, 이런 거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를 그렇게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처벌하시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회의장이 수사기관 불러다가 2개월 안에 조사 마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국회에서 보고받고 그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런 법이 들어있어요. 그걸 논의하자 그랬는데 운영위에서 일사천리로 또 통과시킨 겁니다. 표결로. 지금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인정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나오는 분들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 고발할 겁니다.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사기관 관련자한테 보고를 받고 지휘하고 징계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전현희 의원님이 자꾸 지금 옆에서 딴지를 걸고 계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2 소위에 회부시키셔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고 헌법 체계하고도 안 맞고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고발인의 신분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 체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다른 법 체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소위에서 심사를 더 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통과시키시면 안 됩니다. 좀 이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2.3 내란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초기에 증인들이 나와서 많은 위정을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의사방해를 하십니까? 아실 만한 위원이 조용히 좀 하시라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어요. 지난번 12.3 내란 국정조사 재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발언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12.3) 내란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고 난 후에 한덕수 증인 같은 분이, 특히 권한대행 국무총리 같은 분이 개헌 문건을 보고 읽고 10여 분간 확인을 한 연후에도 꼬깃꼬깃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짓 정언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국민 모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종료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사범, 헌법을 파괴한 내란 공범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늦었지만 이렇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마련이 되어 국회에서 하는 위원회 조사 활동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하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국회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희 지금 조용히 좀 하세요! 예,